업계에 있는 좀 친숙한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 좀 그래도 게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되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아예 좀 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다들 아마 플레이투원 한참 인기 있었을 때 엑시 인피니티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게임이고 베트남의 스카이마비스라는 업체에서 개발을 한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자체 네트워크인 로닌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때 이제 AXS 토큰이 이제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엑시인 비트 시총이 거의 전 세계 5위까지 올랐을 만큼 정말 핫했던 네,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행하게 됐는지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한참이던 시절 필리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되면서 이제 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에 대해서 찾게 되다가 엑시 인피니트가 이제 레이더망에 들어와서 당시 필리핀 평균 사람들의 월급이 23만 원 정도였다면 엑시로 최소 35만 원, 그다음에 많게는 뭐 몇백만 원 단위로도 이제 벌 수 있게 되면서 플레이투원 붐이 필리핀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 근처 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뭐 남미까지도 이제 퍼지게 되어서 한참 플레이투원 게임 붐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플레이투원은 아시다시피 그냥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자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무한돌파 무한돌파 삼국지가 인기 있어서 하루에 뭐 만 원 이상 벌어서 제가 보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버신 분은 뭐 1억 이상도 버셨다는 분이 있고 또 국내에서는 이제 위메이드의 미르포 정도가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위메이드에서 나이트 크로우라는 게임이랑 그다음에 이제 플래네토리움에서 이제 나인 크로니클 M을 이제 곧 출시한다고 이제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임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2022년 기준에 거의 20빌리언 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영화 시장 아니면 책 시장, 그냥 일반 뉴스 시장, 신문 이런 시장보다도 월등히 크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서 2027년도 사이에는 약 평균 70.3%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약 시장 규모가 65.7 빌리언 달러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돼서 전체 시장의 약 20% 정도는 아마 블록체인 게임이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전망은 약간 이제 좀 긍정적인 전망이겠지만 네, 좀 그런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약 전 세계 이제 게임 시총 40위 안에 드는 업체 중에서 29개 업체 정도가 현재 지금 웹3 게임에 직접적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올해 이미 출시했거나 아니면은 올해 중에 게임이 이제 나올 대형 게임사로는 뭐 유비소프트, 넥슨, 크래프톤, 코나미 뭐 이런 정도가 있고 저희 회사도 이제 곧 이제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우선 저희 회사 로고도 이렇게 모노버스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시에 대해서 이제 좀 딥하게 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엑시는 먼저 총 9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플랜트, reptile, 뭐 버그, 뭐 비스트, 벌드, 아쿠아틱, 더스크, 메크, 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탱커, 딜러, 힐러로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면 reptile이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탱커, 비스트나 벌드 같은 경우에는 뭐 딜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아래 보시게 되면 아래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엑시들이 어, 순서로 놓아져 있는데 보통은 탱커를 앞쪽에 배치하고 뒤쪽에 딜러들을 많이 배치하는 형태여서 얘네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 이 카드 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승패가 갈리는 게임이고요. 엑시가 더 퓨어할수록 순수할수록 좀 더 강한 엑시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승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SLP 토큰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간단하게만 플레이 보여드리면은 네, 이제 보시게 되면 앞쪽에 이제 탱커들을 보통 배치하고 뒤쪽에 이제 딜러들을 많이 배치하게 돼서 이제 어떤 카드 즉 턴 베이스 카드 게임이어서 어떤 카드를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엑시마다도 또 고유의 그런 숨겨진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엑시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 얻을 수 있었냐 하면은 총 네 가지 방법 정도가 간단하게 있을 것 같은데
PvE 모드, PVP 모드, 그다음에 스콜러십, 그다음에 브리딩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엑시 같은 경우에는 AXS라고 거버넌스 토큰이 이제 업비트에 상장돼 있는 토큰이 있고 간혹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게임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토큰은 SLP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데 엑시 게임 플레이 시에 이제 보상으로 주어지는 토큰이며 브리딩 또 룬 또 아니면 참 시스템 이런 새로운 엑시에 이제 올라가 있는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토큰입니다. 이전에는 최고가는 약 한 0.4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10월 달에 10월 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봤었을 때는 0.014달러여서 한 96.5%가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PvE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총 36가지 어드벤처 모드가 있는데 이 어드벤처 모드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매일매일 하는 데일리 미션을 통해서 약 한 100 SLP 정도, 뭐 맥시멈을 봤을 때 한 40달러 정도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PvE 모드만 하더라도 이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었는데 현재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보상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VP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자기 MMR이라고 해서 자기 등급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랭크가 조금씩 높아질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과 MMR이 맞는 사람들끼리 보통 매칭이 되어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상 SLP는 유저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만약에 더 높은 등급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예전 같은 경우 시즌 랭킹 보상 같은 경우에는 22만 5천 스몰 AX 토큰을 줬는데 이거는 이제 225 AX 토큰이랑 이제 1000분의 1 단위로 이제 환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225AXS로 환산이 되고 최고가로는 당시에 한 4,500만 원 정도 1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엑시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NFT가 3개 필요한데 가장 비쌌을 때 엑시가 한 마리당 약 400달러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하는 데만 하더라도 약 1200달러가 필요하니까 이제 동남아 친구들은 그렇게 돈을 사실 게임에 쓸 수가 없으니까 엑시를 많이 빌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콜러십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보통 처음에는 개인 대 개인 관계로 이제 보통 엑시를 대여해주는 형태가 됐었는데 나중에는 아예 길드 단위로 아예 단체로 이제 해서 엑시를 빌려주고 그 수익을 이제 엑시 주인과 엑시 대여자가 보통 7대3, 보통은 7대3이었습니다. 그래서 6대4까지도 이제 내려가는 걸 봤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수익 쉐어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실상 그때 이제 YGG라든지 아니면은 어, 그다음에 아보카도 뭐 라든지 다양한 게임 길들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로 이제 이력서를 정말 이렇게 친구들이 자기가 왜 엑시를 가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력서를 정말 많이 써서 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브리딩인데 엑시가 대세일 때 이제 사실상 가장 이제 사람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엑시는 최대 7번까지 브리딩이 가능하고 특이점이 부모, 형제, 자매, 자식과는 브리딩이 불가능한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과는 또 브리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막아놓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브리딩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이제 SLP가 더욱 필요해서 이제 어 해서 약간 이런 걸로 통해서 약간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실패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시가 최소 약 400, 한 마리당 400달러였었기 때문에 한 팀을 위해서는 약 1200달러가 최대로 필요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1달러 정도면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 SLP 가격이 한 0.3까지 올랐어가지고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0 SLP, 거기도 또 프로 선수단이 있거든요.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300 SLP의 수익을 얻어서 약 최소 하루에 45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에 30일이면은 그냥 따로 뭐 브리딩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투자 금액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브리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수익들을 조금 더 최대한 빨리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딩을 하는 방법은 말씀드리면은 엑시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타입에 6개의 총 파츠를 가지고 있는데 보이는 파츠가 D 파츠라고 해서 보이는 파츠가 6개가 있고 안 보이는 파츠인 열성 파츠인 R1과 R2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실 브리딩을 할 때는 딱 보이는 6개의 파츠만 고려할 것이 아닌 총 16,
18개의 파츠를 고려해야 돼가지고 사실상 두 마리로 브리딩을 하기 때문에 36개의 바디 파츠를 고려해서 브리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 엑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이는 D 파츠 그 다음에 R1, 그다음 R2 파츠 순서대로 유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엑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엑시 DN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큰 URI 값을 열어보면은 총 256비트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R1, R2가 다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이 256비트를 가지고 약간 예전에는 R1 파츠랑 R2 파츠를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판단해서 브리딩을 진행할 만큼 사람들이 그만큼 엑시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딩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식 엑시는 결국에는 각 이제 부모님, 아버지랑 이제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50%씩 물려받는데 보통 비주얼 파츠라고 해서 D 파츠가 될 확률은 D1이 D1으로 갈 확률이 37.5%, R1이 D1으로 갈 확률이 9.375%, R2가 D1으로 갈 확률이 3.125인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여기 보이시는 왼쪽 엑시가 이제 엄마, 오른쪽 엑시를 아빠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식 엑시가 이 이제 얘도 파트에서 입이 있는데 그럼 이 파츠를 어떻게 유전받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계산을 하면은 엄마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입이 더블 터크, 더블 터크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1으로 갈 확률은 37.5%, 그다음에 R1인 더블 터크가 D1으로 갈 확률은 9.375, 그다음에 R2인 더블 터크가 D1으로 갈 확률이 3.125를 다 더하게 되면은 우선 엄마 쪽에서는 자식한테 더블 터크 유전을 줄 확률은 50%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빠 엑시 같은 경우에는 D1에만 더블 터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1에서 D1으로 갈 확률은 37.5이기 때문에 37.5% 확률로 아빠 엑시한테 유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같은 경우에는 50 더하기 37.5인 87.5%의 확률로 더블 터크 파트를 이제 비주얼 파트로 유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는 이런 브리딩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체인링크 VRF 기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은 파츠를 가지고 있는 두 마리의 엑시를 브리딩하게 된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자식 엑시 또한 완벽하게 똑같은 파츠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R1과 R2 파츠가 보이는 D 파츠로 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겉모습이 바뀔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R2 파츠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아예 부모님한테 없는 유전자가 10%, 약 10%의 확률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뜬금없는 유전자가 이제 아예 그 자식에게 유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종의 다양성을 이제 엑시 측에서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1이 D로 갈 확률은 37.5, R1이 D로 갈 확률은 9.375, R2가 D로 갈 확률은 3.125고 반대로 D 파츠가 R1으로 갈 확률도 10%, R1이 R1 그대로 있을 확률은 28%, R, 어, R2가 R1으로 갈 확률은 10%입니다. 반대로 R2 파츠가 한 번에 D 파츠로 보이는 파츠로 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R1을 한 번 거쳤다가 그 다음에 보이는 파츠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엑시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사실상 전략적인 브리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1세대부터 왼쪽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오른쪽이 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다음에 2세대를 저희 아빠, 엄마, 그다음에 3세대를 저랑 제 동생이라고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1세대에서 보시면은 전부 색깔이 녹색도 있고, 이제 약간 푸른색도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도 있는데, 아예 퓨어한 이제 엑시가 아니게 되더라도 부모님 세대 때 조금 더 퓨어한 엑시를 이제 브리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또 한 번 더 전략적으로 브리딩해서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아예 퓨어한 엑시를 이렇게 획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브리딩을 했더라도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엑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확률을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최대한 자기들이 퓨어한 엑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략적인 브리딩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어떤 조합을 통해서 브리딩을 해야지 최대한 퓨어한 엑시를 얻을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실질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엑시가 브리딩이 가장 전성기가 어떻게 되었냐? 엑시가 이제 로닌 체인으로 2021년 5월 달에 옮기게 되었는데 당시에 약 한 2만 마리 엑시가 하루에 브리딩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았을 때 약 12만 5천 마리 엑시가 거의 매일 브리딩이 돼서 현재는 좀 많이 줄어서 이제 공장 단위로 아직까지도 공장 단위로 이제 NFT를 계속 브리딩을 하고 있는데 한 약 천마리 정도 엑시가 지금 탄생하는 걸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리딩 같은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엑시 같은 경우는 SLP가 소각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딱 이제 SLP 같은 경우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 소각되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브리딩을 통해서만 이제 소각이 될 수 있었었거든요. 당시에는 무제한에 가까운 SLP 유통량이 소각 구조가 부족함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게임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기존 유저들은 이제 이탈을 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NFT를 그냥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버려서 판매를 하려고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사람들은 계속해서 브리딩을 하게 되는데 수익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게임을 하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니까 시장에 공급되는 엑시 NFT가 수요되는 엑시 NFT보다 훨씬 많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브리딩을 하는 비용보다 그냥 마켓플레이스에서 나중에 그냥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게 되니까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브리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LP가 이제 브리딩 할 때 소모가 되는데 엑시 브리딩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전까지는 최소 5달러 정도는 들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플레이스의 가장 싼 엑시는 1달러, 2달러 이러다 보니까 굳이 브리딩을 할 필요가 없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냥 구매해서 게임을 하게 됐다 보니까 엑시 쪽에서 참 그런 이제 수요와 공급 쪽에서 큰 이슈가 발생했고 오른쪽 보이는 이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랑은 교배가 불가능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나 사촌이랑은 교배가 가능한 게 엑시의 문제입니다. 맨 위쪽에 보이는 두 마리의 엑시를 왼쪽에 두 마리의 엑시를 아빠랑 엄마라고 하고 가장 오른쪽을 저희 큰아빠라고 큰 엄마라고 해보겠습니다. 고모라고 하겠습니다. 고모라고 하면은 저희 아빠랑 엄마랑 브리딩을 해서 저랑 제 동생을 이제 낳았는데 저랑 저희 고모랑 브리딩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상 이제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데 근친교배가 가능해가지고 저랑 제 고모랑 브리딩을 해서 엑시를 한 마리 낳고 또 저희 동생이랑 고모랑 제가 낳은 엑시랑 브리딩을 해서 또 자식을 낳으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최대한 그래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퓨어한 엑시가 그래도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근친교배를 하다 보니까 엑시 자체가 원래 게임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퓨어한 엑시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희소성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엑시 희소성 또한 떨어지게 되니까 가격이 폭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엑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전성기랑 제가 저번 달에 찾았을 때 데이터랑 고 보면은 거의 다 90% 이상 거의 다 떨어졌어요. 뭐 AX 가격이라든지 SLP 가격도 뭐 거의 90% 이상 떨어졌고 엑시 플로어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1.7달러 정도고 먼슬리 액티브 유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30만 명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플레이하는 유저보다는 아직까지 공장 단위로 돌리는 유저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지금 댐레이더 같은 경우에서 봤었을 때 그 엑시 게임에 얼마나 많은 지갑이 연결되어 있는지 유저 액티브 얼리스트를 확인했을 때는 당시에 가장 높았을 때는 744만 회였지만 현재는 10,000건 정도의 지갑밖에 게임에 연결이 되지 않는 만큼 인기가 좀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엑시 자체가 거기서 뭐 손 놓지는 않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SLP를 소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각된 양이 SLP 발행된 양보다는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워낙 발행된 양이 많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극복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룬, 그러니까 롤처럼 룬이라든지 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SLP를 사용하게끔 만들었고 브리딩 할 때 이제 필요한 SLP라든지 AXS 토큰 같은 경우에도 개수를 증가시켜서 이제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보상 SLP 수량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 미션 폐지하고
어, 이제 PV 모드를 통해서는 수익을 웬만해서는 얻을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좀 구조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머 엑시라고 새롭게 이벤트를 열어서 아예 되게 희소성 있는 엑시를 다시 새롭게 또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엑시가 있었는데 당시에 샤이니 엑시라고 해서 샤이니 엑시는 서머 엑시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13%였는데 거기서도 얻을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 정말 희소성 있는 엑시를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엑시를 얻고 싶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당시에 좀 브리딩이 엄청나게 증가했었고 실질 수치적으로 그래서 약 500%의 브리딩이 그때 당시에는 증가했던 것만큼 엑시 자체도 사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지금 엑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한 엑시가 따로 한 게임에서만 지금 현재 엑시 게임에서만 이용될 수 있는 게 아닌 다른 미니 게임들에서도 이제 엑시가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게임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SDK도 개발해서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그런 엑시랑 그런 엑시의 자산들이 이용될 수 있고 한 게임에서 다른 게임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 같은 경우에는 브리딩에 참 이슈가 많았는데요. 우선 소각 구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엑시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브리딩 하게 되는 경우에도 쿨타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브리딩하고 또 바로 브리딩하고 또 브리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있는데 아마 만약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브리딩 실패 확률 같은 것들을 좀 도입하게 되고 왜냐면 아무도 7번까지 브리딩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왜냐면 그만큼 7번 브리딩하면 SLP 토큰이 더 들 수밖에 없으니까 7번의 브리딩에 뭐 가까워질수록 좀 더 희귀 파츠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엑시를 소각하기 위해서 엑시를 재조합하는 경우 새로운 엑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시즌별로 엑시를 만들 수 있는 양을 도입한다든지 그러니까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브리딩을 만약에 좀 바꾸게 되면은 그래도 현재보다는 조금 더 구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그냥 엑시뿐만 아니고 P2E가 사실 나아가야 될 방향이 좀 항상 저도 지금 게임 업체에 있지만 항상 미팅을 하게 되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그래서 너네 게임을 하면 얼마 벌 수 있어? 이런 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게임보다는 좀 돈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 블록체인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력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터로퍼러빌리티, 상호 운용성, 오너십, 아니면 다오 그런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의 포커스에 맞춰서 게임 시장이 좀 더 나갔으면 좋겠고 NFT 같은 경우에도 되게 솔직히 현재 많은 게임들이 사용처가 되게 제한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어떻게 하려면은 저희 NFT를 가지고 있으면 게임 내에서 뭐 버프 효과도 주고 당연히 그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오프라인 쪽으로도 멤버십 효과를 이제 BAYC가 하는 것처럼 조금 더 확장해서 잘 줘서 NFT 자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둘 다 이용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게끔 좀 더 사용처를 확대하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까 아까 이전에 발표하신 분이 플레이트 온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앤 온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하고 또 너가 그 캐릭터 또한 가져갈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얼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개념으로 지금 약간 좀 접근을 하려고는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내년 초부터 해서는 그래도 블록체인 게임이 실질적으로 개발된 게 이제 2년이 좀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게임 개발하는데 보통 최소한 2, 3년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진짜 조금 이런 부정적이었던 플레이 투 언의 컨셉을 깨는 새로운 게임들이 이제 좀 나와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 쪽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서 제일 기대하는 게 넥슨의 이제 메이플 유니버스가 과연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제 출시를 할 것인지 그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되게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그래도 좀 게임 시장 쪽이 지금은 완전 죽었지만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